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은 저희 조영달 필승 캠프에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조영달 10대 공약 발표 및 간단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무너진 서울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위해 좋은 공약들이 발표되는 날인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약 발표와 간담회는 우선 조영달 후보께서 조영달 10대 공약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중 핵심 공약 2가지를 우선 발표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후보의 공약 발표가 끝나고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분들과 교육에 관심 있는 참석자 여러분의 질문을 간단하게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조영달 후보의 10대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 리디자인 본부 추천에 의해서 서울시 교육감 중도 보수 단일 예비 후보인 조영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몇 차례에 걸쳐서 공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슬로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약의 슬로건은 이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무너진 서울교육 학교를 학교답게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토탈 에듀케어의 시대로 이것이 이제 저희들 슬로건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이 없는 교육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이라든지 여러 정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평등주의적인 이념 교육이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 우리 교육 전체가 또 서울 교육도 마찬가지로 퇴행과 역주행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학교를 통해서 때로는 함께, 또 때로는 다르게, 때로는 더 슬기롭게 학생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러 교육의 문제 해결은 학생, 학부모,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그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배우고 익히는 목표가 되는 자율과 창의,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정과 돌봄이 같이 합쳐진 채로 학생 개인에게 맞추어진 그런 맞춤형 교육의 시대를 열어야 우리가 말씀드렸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교육의 슬로건은 무너진 서울교육, 학교를 학교답게 토탈 에듀케어의 시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에 따라서 이제 10개의 중요한 영역의 공약을 세웠습니다. 서울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다른 분야, 교육과 문화, 교육과 또 금융 이렇게 다른 분야와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크게 연계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도 몰리고 지역으로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각 지역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혁신 없는 혁신학교의 문제, 인권 조례의 문제,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 또 사립학교법에 대한 일종의 계약이죠. 그런 너무나 획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인성에 있어서도 또 기초학력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을 보아왔고 반인륜적인 행동들이 그냥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교육 격차 역시 사실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작년 통계에 따르면 역대급으로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고 이 사이버 폭력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교육 없는 교육 정책을 실시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고려는 모두가 좋아하는 복지주의적인 정책을 한다거나 어떤 특정 집단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한다거나 교육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무너졌다. 무너진 서울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도대체 10여 년 가까이 지속해 왔는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단계에서 카르텔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교육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관계하고 또 그리고 그런 정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같이 이렇게 엮여 있으면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개방적이 될 수도 없고 또 실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도 교육청의 실행이 잡히면은 전교조라든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시민사회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실행과 관련된 것을 그대로 실행해 버리니까 정책의 성안에 있어서도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 카르텔 비슷하게 형성되면서 비판 없이 그냥 적당히 적절히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 없이 그대로 지속되면서
이 정책들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미래를 위한 성장도 운영. 이걸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분석하고 미래 사회와 미래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그 방향을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의 지향을 짜고 공약을 만들고 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10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부하고 책임지는 서울교육입니다. 이 공약은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모든 기초적인 책임들을 학교와 서울교육이 같이 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초학력의 문제나 인성의 문제나 교육 격차의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을 학교가 책임지고 이루어 나가겠다 이 생각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회복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서울 교육을 어떻게 제대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해 나가는가. 이제 정교조 활동의 문제도 있고 이것과 관련된 흔히 우리가 교재의 편향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이제 또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 해나가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중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역시 이제 학교 혁신의 주인공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결국은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학생과 학부모는 가정에서 같이 지내게 되니까 학교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생각에서 학생은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학부모들이 어떻게 학교와 소통하고 또 학교와 같이 학교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공약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교의 운영 방식의 전환입니다. 토탈 에듀케어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한 생각에서 학교에 오면은 그야말로 학교가 책임지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가정에 돌아갈 때까지 학교가 전적으로 사교육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모든 걸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의 운영 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지와 보람의 교직을 위한 서울교육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학부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이제 학교의 또 하나의 크다 이제 주체는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보람차고 긍지를 지니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님들과 같이 학생들을 잘 지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이제 다섯 번째의 공약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교육 웰빙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같이 하면서 부모님들이 더 이상 교육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자녀 교육을 정말 이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교육복지와 영유아 교육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자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릴 때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영유아 때의 교육이 인생 전체의 태도와 마음의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연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영유아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어떻게 도와주고 같이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것에 대한 이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교실로 온 첨단 기술입니다. 이건 뭐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문명의 시대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이제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또 학생 개개인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그것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담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이 공약은 학생들의 의료, 건강, 이 안심, 안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이 공약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세계의 교육을 이끄는 평생학습 도시 서울입니다. 서울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도 세계를 어떻게 세계의 흐름과 어떻게 같이 하고 또 때로는 세계의 흐름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의 관점에서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약입니다. 첫 번째
공약은 공부하고 책임지는 서울 교육인데요. 이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평가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과거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는 아니지만 학교의 사정이나 여건들을 감안하긴 해야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주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사실은 기초 학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을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있어서도 기초 학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이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생각되는 것은 실질적인 학력 보충연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학교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고 개편하고 하는 일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만들고 학교가 움직일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 책임지는 서울 교육을 위해서 저희 캠프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대단히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이게 전통적인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수업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악영향을 미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소통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또 이제 상당한 부담을 줘서 제대로 선생님들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것들을 생각할 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학생인권조례 속에는 이제 이 성적 지향이나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성별 정체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굳이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되거나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것이 학습됨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어떤 효과,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제 숨겨진 교육과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유형의 작동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의 것들을 활용하고 또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새로운 유형의 규정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과 관련해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회복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어온 전교조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반교육적이거나 비교육적인 여러 활동들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 교육 회복 및 정상화를 위한 본부를 교육청 산하의 상시 조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행정 조직이 단순한 이 어떤 행정적인 어떤 측면 이걸 위해서만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결하기 위한 과업을 위한 조직으로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교육 회복 및 정상화 본부를 설치해서 이념 교육이나 또는 반교육적인 행동이나 또 교원단체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정상화의 과정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을 준수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교육적 타당성을 따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학부모들하고도 인식을 공유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론화시키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교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단체 교섭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이제 개별 교원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교육부나 이렇게 1대1의 단체 교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교원단체 전체가 뭉쳐서 하나의 안을 가지게 되고 그 뭉친 안을 가지고 개별적인 기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인적 자원과 관련되는 것이면 행정자치부, 또 교육의 문제는 교육부, 또 이제 재정의 문제는 기획재정부 이렇게 다양화된 개별 교섭 주체를 가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죠. 이건 이제 법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여러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교육 회복 및 정상화 본부에서 여러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교재, 교육 콘텐츠 이게 굉장히 오늘날 편향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이제 이 학교교육 회복 및 정상화 본부 산하든지 연계해서든지 일종의 교육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시중에 여러 학습 교재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여러 이제 자료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육적일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없고 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추천도 하고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시키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교육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서울 교육을 단순하게 지금처럼 교육감 위주로 철저하게 중앙 통제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 아니라 시민, 학부모, 교육청, 때로는 서울시조차도 같이 모여서 교육청을 제외한 서울 교육에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실제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은 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심의와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는 일종의 심의제 기관으로서의 서울교육 3자위원회의 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지금까지 보아왔던 자문이나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고 서울교육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서울교육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교육이 시민과 서울교육이 학부모들과 아주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소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던 정책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 서울형 혁신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되어 왔고 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서울의 모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고 자사고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일반고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실제로 법원은 일정 부분 외고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외고 자사고는 오히려 학생들의 다양성이나 선택이나 또 창의를 위한 일종의 교육의 제도를 통한 학교 내에서도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를 키워주고 다양화시키고 자기의 길을 걸어나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받고 오늘 10대 공약 1차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공약에서 이제 중학교 기초학력 보장제 도입에서 자유학년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유학년제라는 게 본인이 학업 능력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모자라는 거에서 그 학년을 계속 다음 해에도 유지한다는 자유학기제의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상은 학부모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학교로서도 또 이게 진짜 적절한 교육적 행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로서는 이 자유학기제 이걸 이 자유학년제로 이 생겨난 시간을 만약에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완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간으로 프로그램으로 쓰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교육청과 학교가 지원도 하고 학생과 같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여기 인성교육 전담 지원센터 신설 이게 보면은 요즘에 이혼 가정이나 아니면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인성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사설 기관이나 이런 센터에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우리가 우선은 인성교육 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을 좀 개정 요청하고 해서 인성교육 전담 지원센터 같은 것을 이제 설치하고 이 센터에서 이제 인성교육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러한 학교 내에 이런 센터가 있게 되면 또 교육청도 이 전체 센터를 묶어서 체계를 갖추게 되면 여기서 이제 외부에 있는 이 자격 있고 전문적인 인성교육만이 아니라 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외부 기관과 교육청이 이제 MOU를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하면서
좀 비용도 낮추고 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그리고 일정 부분은 이제 학교가 모니터링하고 학생에게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네. 체크도 하고 하면서 이걸 학교 교육과 연계시키게 되면 학교는 학교대로 부담이 줄어들고 또 학부모님들대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나가게 되니까 부담이 줄어들고 네. 학생에게는 진짜 좋은 인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이거 부모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예. 제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정교조에 예.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학부모도 노동자잖아요. 예. 그래서 정교조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을 뿐더러 있을지언정 사기업 노조랑 대입을 해가지고 정교조의 활동, 강성 활동을 되게 합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서 아무래도 정교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하시거나 그럴 때 학부모에 대한 그런 정보 공유나 아니면 사회적 합의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정교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단체를 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단체를 갑자기 없어져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뭐 아웃한다고 해서 아웃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이제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학교 입장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이게 교육적이거나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기본적으로 원칙에도 맞고 누구나 서로 합의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교육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또 학교의 교육 과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거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상의도 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찬반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학교 사회에서 학부모와 학생과 학교 사이에 어떤 유형의 의견의 일치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교육과정도 있고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렇지 못하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정말 우리 전체 사회가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통해서 이제 학교 사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게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가 돼서 갈등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더 이상 반교육적이거나 비교육적인 활동들로 인해서 학교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환경으로는 정교조 활동 전체가 단체 교섭 형태와 관련해서도 어떤 형태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좀 검토도 하고 학교 정보도 교직원 전체나 학교 사회 활동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학부모들에게도 알려지고 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하는 그런 체계도 좀 갖추고 물론 이제 비밀로 지켜야 할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좀 공개해서 그렇게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좀 주게 되고 내 자녀는 이 학교에 또 내 자녀는 저 학교에 이렇게 그런 유형의 선택권도 좀 주게 되고 그렇게 이제 환경도 조성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 사회적인 합의나 이 학업 내의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이 조정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끝으로 이 서울교육 리디자인 본부가 추천한 서울시교육감 중도 보수 단일 예비 후보 조영달 후보의 1차 공약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도 저로서는 정말 이제 교육은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는 교육감의 시대를 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거나 또는 정치 교육감들의 어떤 놀이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면서 1차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진 서울교육
학교는 학교답게 토탈 에듀케어의 시대로